삼성 이병철 회장은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골프, 자식, 그리고 미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조미료 전쟁이 얼마나 치열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시간을 돌려 삼성과 미원, 미원과 삼성의 치열했던 조미료 전쟁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MSG 천내. 최근 방송가에서 흔히 나오는 말로 과장된 일화나 표현에 대해 비유적으로 일컬을 때 사용된다. MSG는 글루탄산 나트륨의 약자로 조미료를 뜻하며 밋밋한 요리를 마법처럼 바꿔주는 신비의 가루이다. 백종원 역시 자신의 요리 채널에서 조미료를 사용하는 모습을 거리낌 없이 보여주는데 이 조미료 역사는 일제강점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맛에는 단맛, 신맛, 쓴맛, 짠맛, 그리고 감칠맛 등 5가지의 맛이 있는데 여기서 감칠맛은 1907년 일본에서 이케다 도쿄대교수가 다시마 국물과 고기에서 나는 특유의 맛에 주목했고 이 맛을 감칠맛이라고 이름을 붙인다. 1910년대 말부터 판매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냉면집과 설렁탕집 등에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이 MSG는 대한민국의 입맛을 바꿔놓았고 당시 주머니가 가벼운 사람들은 저렴하게 고기 맛을 낼 수 있는 이 조미료에 열광적이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일본 회사가 철수하게 되면서 조미료 공급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결국 조미료를 구하기 위해 밀수입 혹은 위조가 성행하게 된다. 이때 임대용 회장이 직접 일본으로 가서 1년여의 노력 끝에 감칠맛을 내는 글루탄산의 제조 공법을 습득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1956년 그 유명한 미원을 출시한다. 미원은 출시 이후 순식간에 점유율 50%를 넘어서며 국민조미료로 등극하고 1가구 1미원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로 주방의 필수품이 되는데 1977년에는 국세청이 발표한 국내 소득순위에서 이 매장은 2위에 올랐을 정도로 큰 부를 거머쥐게 된다. 한편 삼성 이병철 회장은 1953년 국내 유일한 업체로 설탕을 생산하기 시작하였고 엄청난 돈을 벌어들이게 된다. 당시 수입 설탕은 한 근당 300칸으로 같은 중량의 소고기보다 2배가량 비싼 가격이었고 제일제당은 설탕값을 한 근당 100칸으로 책정하여 판매하기 시작한다. 이 설탕 성공으로만 만족할 수 없었던 이병철 회장은 미원의 성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미료 사업에도 뛰어들기로 결정한다. 설탕으로 돈도 제법 벌었고 진정한 종합식품회사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아이템이 있는가? 우리가 가진 발효기술을 활용해서 조미료 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어떨까요? 근데 문제는 조미료 제조 공법을 얻는 게 매우 힘이 듭니다. 그래? 그럼 원조인 일본 회사랑 제휴하면 되겠네. 이렇게 1969년 삼성은 아지노모토와 기술 제휴를 따내고 미풍을 출시하면서 조미료 시장에 뛰어들게 된다. 조미료 사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소비량이 매년 50% 이상 급증하는 추세라 사업 전망도 밝았기에 제일제당은 설탕과 밀가루에 이어 조미료라는 또 하나의 식품 기간 산업을 추가하게 된 것이다. 첫 번째 전쟁. 이병철은 미풍을 출시하긴 하였지만 이미 미원이라는 국민 조미료가 있었고 당대 최고의 여배우인 김지미 그리고 배우 황정순을 통해 여심을 잡는 등 미원의 지위는 절대적이었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경품 행사를 통해 주부들을 끌어들이는 건 어떨까요? 미품 빈봉지 5장을 보내는 1만 명에게 3,000원짜리 여성용 스웨터를 경품으로 준다고 발표하였는데 당시 3,000원은 근로자 월급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매우 큰 돈이었다. 임마 봐라. 스웨터는 한철이니까 우리는 순금으로 가자. 미원은 15만 명에게 선착순으로 3g짜리 순금 반지를 주는 파격적인 행사를 벌였으며 미원의 사원들은 광고 이후 밀려드는 미원 봉지를 정리하느라 진땀을 뺐다고 한다. 양사의 경품 의무 엽서로 우체국이 큰돈을 벌 정도였으며 이 같은 판촉 경쟁이 과열되자 결국 상공부에서 개입하여 경품 행사 중지를 요청하면서 결국 양사는 사안장치 중지라는 성명서를 내므로써 일단락되게 된다. 이 조미료 싸움은 매우 치열해서 영업직원들 간의 패싸움도 연이어 일어났으며 경찰서에 끌려가 보니 이미 경쟁사 직원들도 갇혀있는 강제 정모가 다반사라는 이야기가 돌 정도였다. 미원은 미품과의 경쟁에서 승리하여 독보적인 강자로 군림하였으며 60에서 70년대에는 미원 1kg을 금색캔에 포장하여 선물하는 것이 최고 인기였다고 한다. 이렇듯 삼성 이병철 회장은 미풍을 선보이며 미원의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처참히 실패하고
미혼 인대용 회장에게 비결을 묻게 된다. 도대체 미혼의 비결은 뭡니까? 제1제당은 설탕, 밀가루 등 다양한 사업이 있겠지만 우리 미혼은 이거 아니면 죽습니다. 두 번째 전쟁. 미혼에게 잇따라 패배하면서 영원히 2등으로 갈 것 같던 제1제당은 발효조미료가 아닌 종합조미료로 시장구조 자체를 바꾸기 위해 연구하기 시작하였으며 쇠고기, 생선, 양파 등 천연원료를 섞어 1975년 다시다를 출시한다. 이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 공모전을 열었으며 마침내 다시다가 최종 확정되었다. 맛이 좋아 입맛을 다시다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었고 1977년에는 아이미를 출시하였지만 같은 시기 미혼에서 내놓은 복합미혼의 맥을 못 추게 된다. 하지만 제1제당에게도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데 1980년대 초반 화학조미료의 유해론이 일면서 발효조미료의 자리를 천연종합조미료가 대체하기 시작하고 천연조미료인 다시다의 판매가 늘었던 것이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미혼에서는 만나를 출시하였고 당시 드라마 전원일기가 인기를 끌었기에 미혼 측은 김혜자 며느리 역인 고도심을 광고 모델로 내세운다. 하지만 이 싸움을 종결시키는 대한민국 광고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광고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래, 이 맛이야. 제1제당은 고도신 시어머니 역인 김혜자를 모델로 그래 이 맛이야라는 대표 카피를 내세웠으며 김혜자는 25년간 광고 모델을 하면서 한국 최장수 CF 모델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한다. 이 조미료 전쟁은 20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 대상그룹과 CJ 제1대당 사이에서 벌어졌으며 대한민국 어머니들의 마법의 가루를 불릴 정도로 맛의 수준을 높인 경쟁이었다. 미혼은 1996년 청정원을 비롯한 4가지 브랜드를 도입하여 조미료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벗어내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1997년에는 대상그룹으로 상호명을 변경한다. 끝으로 1998년에는 대상 창업주 임대용의 손녀 임세령이 삼성 창업주 이병철의 손자 이지용과 결혼하면서 사돈기업이 되어 조미료 전쟁은 사실상 막을 내리는 줄 알았지만 2009년 임세령과 이지용은 이혼하게 된다.